안녕하세요. CPA 김수석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확정급여형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요. 올해도 2019년에도 기출되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일단은 딱 봐도 순확정급여 부채가 보이고 사회적립자산 확정급여 채무가 보이니까 이거는 종합원급여 문제구나. 딱 보이죠? 그러면은 문제를 읽기도 전에 우선은 표를 먼저 그리세요. 문제 보기 전에 표를 먼저 그려야 하나씩 하나씩 실수하지 않고 대입할 수가 있고요.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표를 먼저 그리면 이게 무슨 정보구나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표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표부터 그리세요. 표 외우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맨 처음에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 비용이라고 적어주셔도 좋아요. 그냥 비용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칸은 사회적립자산인데요. 저는 그냥 자산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정급여 채무인데 부채라고 적을게요. 그냥. 그리고 이제 현금이 감소하는데 현금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 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초, 그 다음에 이자까지. 네, 문제 보기 전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특히 이자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그 밑에 쓸 내용들은 문제에서 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까먹어요. 근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자 수익을 인식해라 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여기다가 써 주셔야 안 까먹습니다. 네. 자산, 부채, 자본은 기초 금액이 있으면 이제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자본은 기초 금액이 없는 걸로 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할인율이 제시가 될 겁니다. 아까 할인율이 이제 1순위랑 2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적용한 할인율은 연 7%로 변동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만 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인율 제시되는 거 있으면 여기다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채워볼게요. 지금 X 2년도 말 시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X 1년 말 자료를 줬어요. 이게 기초 금액이겠죠. X 2년 시점에서는 자산의 공정 가치는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이렇게 여기다가 기초 여기다가 적어주시고요. 부채 120만 원이다. 대차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자에다가 할인율 이렇게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실수를 덜 하겠죠. 그럼 100만 원 곱하기 7% 7만 원, 그 다음 부채 120만 원 곱하기 7% 84,000원. 자, 그러면은 기초랑 기말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제가 대차가 맞아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근데 이자 회계 처리 보면 지금 대차가 안 맞죠. 비용에서 14,000원을 늘려주셔야 차변도 84,000원, 대변도 84,000원 이렇게 대차가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채우시면 돼요. 단기 근무원가는 30만 원이다. 단기 비용을 늘리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퇴직으로 적립자산에서 현금을 지급하였다. 지급. 이게 현금을 내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립자산에 쌓아놨다가 사회적립자산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립자산에서 이렇게 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도 동일한 금액만큼 줄어요. 지급을 할 때는 비용이 안 뜬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 20만 원 사회적립자산에 적립하였다. 그럼 자산이 늘겠죠? 그만큼 현금이 감소할 거예요. 현금이 자산이니까 감소하면 대변에 적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재측정 요소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재측정 전까지 마감을 해볼게요. 이렇게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이 있으면 자본까지 기초 금액을 그냥 끌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자본 변동 항목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면 31만 4천원, 그 다음에 1120, 그 다음에 1434,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재측정을 해서 재측정 후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재측정 숫자를 줘버렸어요. 확정급여 채무 46만 6천원 늘죠. 그럼 부채가 늘어요. 이렇게
보험 수리적 손실 46만 6천 원. 그러면은 부채 기말 금액은 19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X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 급여 부채 금액을 줬단 말이죠. 이걸 상계했을 때가 40만 원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립자산 기말 금액은 얼마일까요? 150만 원이죠. 150만 원. 재측정 전에는 1120이었는데 재측정 해보고 나니까 1500이란 얘기예요. 38만 원 늘었단 얘기죠. 이렇게요. 자, 재측정 전까지는 대차가 안 맞을 때 퇴직급여 비용을 통해서 맞췄어요. 이제 재측정 회계 처리에서는 자본으로 대차를 맞출 겁니다. 지금 이 줄이 대차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감소 86,000원을 해주시면 대차가 예쁘게 맞습니다. 표는 이렇게 되겠죠. 기초 자본이 없기 때문에 기말 자본을 묻는다면 86,000원이 돼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이 문제도 이제 역시나 물어봤는데요. X2년도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86,000원이고요. 만약에 자본에 미친 영향 물어봤다면 이게 31만 4천원 감소기 때문에 비용이니까 단기순이익은 감소해요. 써드릴게요. NI에 미치는 영향 마이너스 31만 4천원, OCI에 미치는 영향 마이너스 8만 6천원,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NI도 결국 이익영업 통해서 자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00. 네, 이렇게 해서 40만원 감소,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을 찾으면요,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금액 150만원, 그 다음에 X는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31만 4천원, 비용이기 때문에 31만 4천원 감소가 됩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선 헤드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헤드,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쓰시고 기초 이자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을 우선 적으세요. 그리고 할인율을 찾아서 여기다가 적으시고요. 기초 자산 부채 금액을 갖다 쓰세요. 그 다음에 할인율을 곱해서 자산과 부채가 늘면서 대차를 비용으로 맞춰주세요. 일반적으로 부채가 크기 때문에 여기도 크죠. 그래서 여기 양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단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는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부채를 증가시키고요. 지급 같은 경우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는 경우에는 뭐 현금 굳이 뭐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현금을 묻지를 않기 때문에 출연하는 만큼 2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측정 전 금액을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산 부채 금액이 나오겠죠. 비용 같은 경우는 이 재측정이 퇴직급여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숫자예요. 이제 재측정을 해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숫자를 제시를 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순확정 급여 부채를 제시를 해줬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운용 수익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7만원 더하기 38만원, 실제 운용 수익이 4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뭐 직접 사회적립자산 공정가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가 될 텐데 잘 그 상황에 맞게 풀어주시고요. 재측정 요소 같은 경우에는 대차가 안 맞을 때 자본으로 맞춘다. 그렇게 해서 기말 숫자가 나온다. 이 전체 표에서 기초, 그 다음에 재측정 전, 재측정 후 요 세 줄만 대차가 안 맞지, 나머지는 다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대차가 항상 맞아야 돼요. 네,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재측정 전은 비용으로 맞추고 재측정은 자본으로 맞춘다. 네, 여기까지 해서 종합원금형 일반형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산인식 상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푼 문제,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제가 필기노트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요. 이제 그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